경제개발협력기구죠. OECD에 의하면은 2020년 한국 기준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이 40.4%입니다. OECD 회원국 노인 빈곤율이 평균이 14.2%예요. 3배입니다. 3배. 이게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하이스탠다드 고품격 교육 채널 철PD 종합편성. 한국 사람이면 구독과 좋아요. 나도 먹고 좀 삽시다. 뒤이어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듣보잡도 있어요. 미국이 약 23%, 일본이 20% 정도로 우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젊은 시절 번 돈을 주로 다 부동산에 넣어놨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가 넘습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미국이 약 40%, 유럽이 약 60에서 70% 사이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돈이 갈 데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죠. 한국 노인은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노인 빈곤율의 국제적 비교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반영한 빈곤율 통계를 마련해야지 이 연금 개혁안도 정교해진다.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여기에 따르면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경우에 기존보다 7%에서 약 8% 정도 사이 자산을 맡겨서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15% 정도로 빈곤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이 대부분의 자산이 이 부동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쓸 돈이 없는 거죠. 그 고령층들이. 자, 그러면은 이 주택연금 가입을 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돈다는 뜻이야. 이 대한민국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특성 때문에 이 한국 노인들의 빈곤율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특히 이 상위 소득하고 하위 소득 격차가 존나 크죠. 2022년도 기준에 60세 이상 상위 20%가 연평균 1억 6천을 벌었어요. 근데 이 하위 20%는 1369만 원에 그쳤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었다. 그래서 이 갭 차이가 너무 크다. 양극화가 계속 심해진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건 비단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똑같이 수입이 없는 노년기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와 그리고 이 없는 경우는 천지 차이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을 이용해서 수입을 만들 수가 있죠.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10,000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틀 식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10,000원이라도 가치가 아주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정책이 이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25만 원 주는 게 평등할지는 몰라도 공평하지는 않다. 25만 원으로 한 달 식비하는 사람도 있고 한 끼 식사 비용으로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마카세 가보세요. 오마카세 가면 1인당 50만 원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 이 시대를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젊을 때야 애들 어리고 뭐 당장 때려치워도 대충 뭐 살 수는 있지만 애들이 크면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넘어가면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실상 이 애들이 클 때까지 노후 대비 생각은 사실은 힘들죠.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먹고 좀 삽시다. 근데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그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돼지의 간, 돼지의 생체를 인간에게 이식을 해서 거부 반응 없이 다 성공시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식 새끼들한테 손 내밀 수 없는 노릇이죠.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 50대만 넘어서면은 사실상 죄취업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격증을 소개하는 이유도 이 노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이 결론은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기술을 배워서 뭐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죠. OECD 통계 자료 보면은 일본 사람들, 이 외놈들이 제일 오래 살아요. 우리나라도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많이 먹잖아.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약 84세입니다. 전년보다 0.1년이 증가를 했는데요. 의학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먹고 자는 수준도 많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OECD 주요국의 기대 수명, 이 일본이 1등이고 한국이 2등인데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위입니다. 2022년 65세 이상 인구는 902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22년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902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45만
3만 명 증가를 했고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합니다. 이 노인 인구들 누가 다 먹여 살려야 됩니까? 2030 여러분들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국민연금도 없습니다. 다 바닥났어요. 국민연금 받으려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낼 사람은 없습니다. 노인 가구 가구주 연령이 65세인 노인 가구는 500만 가구로 전년보다 28만 가구가 증가했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2.8%를 차지합니다. 노인 가구 중 1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36.2%로 가장 많다.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36.4%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를 한 수치다. 대한민국 독거노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약 56.7%로 지난 10년간 16.6%포인트가 증가를 했다. 방법을 보니까 국민연금이 가장 많고 예금, 적금, 그리고 직역연금 순이고 이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16.6% 증가를 했지만 이 예적금은 10%포인트 정도 감소를 했다. 60% 정도가 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자녀에게 의탁하는 수준이 약 30% 정도고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의탁은 약 7.8%포인트 감소했다. 나이 먹어서도 일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긴데요. 이 자식들에게 손 안 내밀기 위함도 있고요. 점점 아파오는 몸 관리를 위해서 이 병원비도 필요하니까 그때 가서는 진짜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 이 우리나라는 이 결론적으로 노동소득이 위주가 되어 이 과거 기성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죠. 우리나라에서 이 가난에서 벗어난 과거를 되돌아봐도 결국 교육의 힘입니다. 지금은 이 기성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자식들을 흔한 말로 유식한 사람들로 바꿉니다. 문제는 청년 실업이죠. 청년들이 놀고 있어도 나라에서 실업수당이 나가잖아요. 너라도 돈 주니까 누가 일을 하겠어. 좌우지간 이 자식 새끼들한테 피해주기 싫으니까 자신들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늘어나는 기대 수명에 맞춰가지고 쉬어야 하는 시기들이 계속 늦춰지는 거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집에서 놀면 뭐합니까? 이제 60은 환갑 축에도 끼지도 못합니다. 이러니까 재테크, 주식, 코인, 부동산 한다고 전부 다 지랄병하고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길 가는 사람 잡아서 물어봐도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해서 돈 벌어야 놔야 한다는 거 기본 아니냐. 이게 언제부턴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과잉이 되니까 투기꾼이니 적폐니 부동산 정치가 탄생하는 거죠. 서민들을 위한다고 해서 서민들이 잘 사는 세상이 왔습니까? 쉽게 말해서 나이 먹으면 어디 가서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라도 따야 된다라는 거야. 이 현장 일 안 하면은 현장 기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계선임, 안전선임, 통신선임, 소방선임. 이제 앞으로 AI 시대 되면은 없어질 업종도 많고 잘릴 사람들 줄 섰습니다. 이건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기계선임 AI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먹고 나중에 골병 들지 않으려면은 이 자본소득, 이 시스템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가져가고 양쪽에는 내가 아주 리스크가 높은 쪽 자동적으로 패시브 인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얼굴에 열십 자극하면서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하느냐? 가능한 젊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행 가보세요. 단기 금융 상품이니 여기에 투자하시라 개소리 떠듭니다. 죽어라고 적금 드는 시대는 이제 끝났죠. 이제 고성장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연착륙 시대입니다. 성장률이 옆으로 긴다라는 뜻이죠. GDP 2%, 3%도 안 됩니다. 1.5%대입니다. 고원 사회로의 연착륙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뜻이죠. 근로소득도 중요하고 자본소득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빈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철PD가 책임지겠습니다.